오늘은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의 좀 사주를 네.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학폭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남주혁 씨세요. 아, 혹시 배우 남주혁 씨 알고 계세요? 몰라요. 김주혁 씨는 아는데 남주혁 씨는 몰라요. 네. 요즘에 좀 인기가 음. 많이 있으신 분이고 얼마 전에 김대리 씨랑도 네네.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또 반응이 되게 좋았던 미남 배우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네. 학폭 논란에 지금 휩싸여서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전부터 쌓여있던 안 좋은 것들도 많이 터지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이분 과연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순수하게 다 맞는 건지 네네. 아니면 좀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좀 한창 네네. 잘 나가던 배우 생활 어떻게 될지 네. 이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주 볼게요. 터질 게 터졌네.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뭐 얼마만큼 논란이 돼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원체 또 젊은 청년이고 근데 뭐냐면 어찌 보면 터질 게 터졌어요. 터질 게 터졌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했는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이 사주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앞장을 서가지고 나대는 사주는 아니에요. 나대는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있다가 뭐 걸려들었다든지 내지는 본인도 한 거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성격 자체가 이 사주 자체가요 고다 있어요. 고든 사주입니다. 남자의 사주는 맞습니다. 남자의 사주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휩쓸린 친구 때문에 휩쓸린 사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왔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있어서 올해 아웃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했는 거면 했다 하고 내가 안 했는 거는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대처가 제일 빠를 거고요. 지금 이제 초년운의 끝자락에 있는데 요걸로 인해서 아마 피해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정도는 자숙하지 않겠나. 하지만 원래 이 사주가 35, 7 요때가 제일 핫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남주혁 씨가 농구 선수였다가 모델이었다가 배우 네. 전향해서 뭐 과거 이력들도 이제 조금 이슈이긴 했었는데요. 과연 지금 여러 직업을 해본 결과 네. 이분에게 배우는 맞는 사주인가요? 원래는 그냥 모델로만 갔었어야 돼요. 이분은 배우보다는 모델 쪽으로 갔다 하면은 이러한 분란들도 어느 정도 묻어졌을 수 있지만 배우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왜 소위 말하면 연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위에 보면 불똥이 튄 건데 정확히 말을 하자면 배우로 전향을 하려고 했었다 하면은 31 요때가 제일 좋았을 겁니다.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크게 한번 터질 일이 더 있다.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터질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주 자체가 좀 외로운 사주거든요. 이게 네. 외로운 사주. 그래서 옆에 아닌 걸 알면서도 친구들을 둬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좋아하는데 내가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외로운 사주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건들건들거린다든지 보여지는 거를 좀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아쉬운 상황인 거고 이 남자의 사주이지만 여린 사주. 그래서 좀 휩쓸린다. 주위에 사람도 왜 우리가 가려서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사람을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또 터질 거는 남아 있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남아 있는데 그게 좀 잦아지고 조금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새로 드라마든 영화를 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그 논란들이 조금 식어지면서 왜 또 연예인 중에 또 그런 분 여자분 계시잖아요. 지금 또 연기를 참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분처럼 이분은 다시 복귀 가능하십니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네. 아까 이제 이분이 외로운 사주라고 말씀도 하셨고 나이도 네. 29, 30대가 다 돼가고 있는 나이대인데 네. 연애나 결혼 같은 건 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주는 일찍 가면 돌싱의 사주로 갖고 있어요. 결혼도 아까 전에 제가 뭐 재차 언급을 했었지만은 결혼 같은 경우는 36, 9 전에 8, 36, 7, 8 요때
요때 결혼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애를 하더라도 본인이 외로운 사주다 보니까 많이 기대요. 기대다 보니까 어떻게 그 여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가는 웬만하면 이분은 늦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의 운은 있어요. 36에서 8.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이분이 원래 이제 그 공개 연애를 연예인과 함께 네. 공개 연애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연예인과 잘 맞을까요? 아니요. 연예인과는 안 맞아요. 그리고 공개 연애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사주가 돌을 맞으면 이게 웅크러드는 사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개 연애를 한다고 해서 걸렸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남의 눈을 시선을 좀 많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본인이 아닌 말이라든지 아닌 행동들을 가끔 하세요, 이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입방아에 딱 오르내리기 딱 좋습니다. 그 부분만 조심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로는 배우로서는 훗날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남주 역시 배우로 성공하려면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주위 사람과 입조심. 네. 주위 사람과 입조심 빼고 또 뭐 조심할 게 더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로운 사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튀어오르려고 하는 남들한테 내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시키려고 해요, 계속.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이 헛나오고 행동을 허투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주위 또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철이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좀 멀리 하시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신 거예요, 방금? 날파리. 얼굴에 오잖아. 오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요. 네. 유명인인데 곧 제대를 해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앞으로 저녁 이후 행보가 어떨지 그거를 좀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누군데? 그래서 그걸 숨기고 아, 진짜 얄궂네. 우리 PD님 얄궂다. 뭐라도 해봐야죠. 얄궂다, 얄궂아. 네, 연예인이고 네, 연예인. 전역을 해. 네. 아니, 누구냐? 사주만 주고 일단 한번 읊어봐라. 그거 아니야. 그렇죠. 네. 사주 한번 줘보세요. 이분 사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초년에는 힘들어. 초년에는 많이 힘들었어, 이분이. 그래도 내가 남들 앞에서 연예인 되신 거는 참 연예계 쪽으로 나오신 건 잘 나오셨다. 그래. 그리고 어차피 뭐 연예인인 거는 다 이미나 말씀을 주셔갖고 다 아는 거니까 잘했어. 나를 빛나게 해야 되는 사주고, 또 여차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네 같은 사주. 우리네 같은 사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쪽으로 잘 나가서 잘 풀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네가 하는 말로 그래도 그나마 연예계 쪽으로 발을 들여서 이쪽에서 잘 하신 게 다행이다, 이 말이야. 지금 뭐 제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제대하시고 나서의 뭐 행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제대하자마자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대하자마자부터도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요? 멈춤이 아니고 네. 제대해서도, 그러니까 어차피 나라 그 녹을 먹었었던 거 아니야, 그동안에 군대를 갔으면. 그렇죠. 그치? 그러고 일반인으로 나왔을 때도 멈춤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고 계속 움직이는 운세예요. 그리고 군대 잘 가셨어. 그 시기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군대 잘 가셨고, 나오는 것도 아주 잘 그때 맞춰서 잘 나오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멈출 수가 없어. 내 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 진짜 유명한가 봐. 그래서 이분 아마 제대하셔도 곧 바로 움직이실 것 같아. 움직이시고 행보가 이분은 정해져 있어. 이미 벌써. 예. 그런데 뭐가 또 중요하냐? 예? 이분 뭐가 중요하시냐? 앞으로도 탄탄하실 건데 단 뭐가 있냐면 제대하셔서 스케줄을 소화하실 때
차 있잖아요. 차에 관련된 거라 그래. 차 사고 수가 조금 보여. 그러니까 뭐 본인이 운전을 하든 뭐 다른 다른 분들이 뭐 운전을 하든 그거를 떠나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그러면 뭐 특별히 안 좋을 거는 없어. 그리고 괜찮아. 선생님 혹시 이렇게 점사 풀어보시면서 네네. 짐작 가는 분 계신가요? 짐작? 네. 아니 박씨 남자애. 나 이런 거를 몰라. 나는 진짜로 내가 뭐 연예계 쪽, 뭐 정치 쪽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매스컴 통해서 이렇게 좀 보고 그러지만 나는 연예 쪽, 뭐 이런 쪽은 솔직히 좀 젬병이야. 그거는 우리 신가족들이 다 알아. 나는 그런 거를 잘 안 봐,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 누구 짐작 가는 분이 없어. 누구예요? 이분이 응. 이제 응답하라 1988에서 응. 그 최택력으로 이제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응. 박보검 씨입니다. 아, 나 박보검 씨를 알아. 아 그러세요? 네. 예. 아, 그분 군대 갔었어요? 네. 지금 오늘이 촬영 날짜 기준 4월 29일이잖아요. 네. 내일 전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마야. 그래서 이제 기록구나.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아, 박보검 씨는 알지. 혹시나- 꽃미남. 선생님, 혹시나 네네. 이제 뭐 정체를 어느 분인지 알게 되고 어쨌거나 인물 사진까지 이제 좀 알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혹시 뭐 점세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있을까요? 아니, 바뀌지 않아. 왜냐면 내가 박보검 씨라는 걸 알았잖아. 근데 나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잖아. 그러면 그 말이 다 맞아. 할머니가 말씀 딱 주시면. 근데 박보검 씨는 아마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 여러분들이. 근데 제대하시자마자 바로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움직이셔야 되고, 움직이실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배우 박보검 씨의 이제 사주를 네.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 그 위에서 군 복무 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더 인정받으시겠네. 예, 그리고 박보검 씨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연예 활동하면서 좋은 모습 또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심히 볼게요, 이제.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하나 생겼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저만 알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던 배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로 인지도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바로 배우 손석구 씨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팬심으로 음. 과연 배우 손석구 씨 앞으로 잘 될 수 있을지, 지금처럼 꾸준히 잘 될 수 있을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좀 앞에 받아볼게요. 네. 그간의 고생이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이네요, 보니까. 원래가 이 사주가 이분의 사주를 보면 초년에 고생을 좀 많이 하는 사주예요. 근데 자수성가의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 좀 피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상당히 빛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상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중간에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다. 중간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주가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주위에서 지금 올해 운만 보더라도 올해는 거의 대박이에요. 대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주위의 기인도 좀 따르고 누군가가 자꾸 이끌어 주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운때가 뭐를 딱히 보지 않아도 단지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고수가 조금 들어와 있는 거 빼고는 올해는 거의 본인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도 중간에 가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반기를 가면 말년으로 갈수록 상당히 빛을 발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뭐 사주를 개인적으로 따로 보신다 하더라도 어디 하나 손댈 거 없이 구설수가 뭐 시비수가 붙는다던가 어떤 남의 입에 안 좋은 이목이 오르내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딱히 크게 비춰지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30 전까지는, 그러니까 40 전까지는 조금 힘이 많이 들으라 했어요. 여기저기에서 조금 귀인의 덕이 별로 없었다고 본다면 올해는 상당히 좋은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흔들릴 수 있었다. 네. 초년에 예, 말씀하셨는데 네. 이분이 사실 네. 2019년하고 21년에 좀 구설에 한 번씩 휘둘린 적이 있으세요. 네네네. 그렇겠죠. 네. 과연 이제 롱런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구설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데 네. 롱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본인이 사실 이 사주는 너무 강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게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본인 스스로가 조금 낮출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강하게 내비치는 것보다는 조금 낮추고 그런 자세로 임해서 쭉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올해만 놓고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앞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향후 3년 안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사고수는 좀 있으니까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만 아니라면 앞으로 관제나 뭐 구설수에 크게 휘말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선생님, 네. 오늘은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손석구님의 사주를 보았는데요. 좋게 나왔네요. 네. 물론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 이 사주는 정말 좋은 사주예요. 이게 40 전까지는, 40 전까지는 좀 많이 힘들어라 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뭐 대박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로서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요즘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음.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음. 바로 작곡가 네. 안테나 소속사의 대표 음. 유희열 씨가 표절 논란에 지금 엄청 휘말리고 계시거든요. 유자, 희자, 혈자, 열. 열. 네. 혹시 유희열 가수님도 모르세요? 잘 몰라요. 아, TV를 네. 잘 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본다고 하더라도 깊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일단. 이번에 네. 표절 관련된 논란이 터지면서 과거 예. 안타까운 사건들 과거의 일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유희열 대표님, 네. 작곡가님의 사주를 한번 보고 과연 이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유희열님을 놓고 이렇게 봤는데요. 이분 자체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시고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똑똑하신 분이신데 올해 들어서 꼬임에 꿰었다 그러시거든요. 꼬임에 꿰었다? 이분 혼자 안 좋아지려고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지금 안 좋으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 스스로 한 분을 놓고 봤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힘들려고 힘든 게 아니라 꿰임이 꼬였다 그러셔요. 그러면 그분과 어떠한 분과 이렇게 합수가 되셔가지고 그것이 실마리가 돼가지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새길로 빠졌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시고 똑똑하신 거에 비해서 헛다리를 짚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데 내가 내 실속을 못 차리고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내가 똥구더기에 빠졌다 그러시는데 똥구더기에 빠졌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타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서
끌고 가는 형국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보고 하면 아마도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진 게 어떠한 타인으로 인한 그런 안 좋음의 시작이 지금까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이분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분 자체가 올해 2022년 이민년에 들어와서 집안에 상문의 바람도 불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란이 껴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도 덩달아서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팡 터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우셔서 딴 생각도 하고 계신다 그러시거든요. 딴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러시거든요. 딴 생각이 뭐예요? 딴 생각이라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위험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 다리를 건너서 연수로 세 다리를 건너면은 23, 24, 25년도 25년도까지는 그 바람을 잠재우면서 내 스스로 억누르면서 조용조용히 내 할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 유희열림을 중간에 세워놓고 봤었을 때 사방팔방 모든 면들을 다 닫고 조금 차단을 하면서 내 자신을 억누르되 내가 머리를 굴릴 거 있으면 머리를 굴리면서 조용조용히 살아가라 그러셔요. 이분이 조금 유명하시다고 해서 이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지인분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지 말고 조금 차단을 하면서 독박 그런 생활을 좀 하면서 조금 내 스스로를 이렇게 자중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나마 괜찮아지지. 안 그러면은 더 꿰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